안녕하세요. 하이지 채널의 하이지입니다. 되게 간만에 또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었어요. 오늘은 여러분들 논술 시험도 끝났고 아마 대기를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학사 발표가 나서 면접을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그 시험 이후 이야기를 조금 해 보려고 하는데요. 가끔 이제 나 굉장히 글을 잘 쓴 것 같은데 떨어졌어요."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답변은 논술이라는 게 약간 주관적이어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답변을 하긴 하는데 생각을 해 보니까 여러분들 '나 글 좀 쓴다.' 이런 분들이 이제 논술을 하면서 처음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글을 좀 쓴다.' 이 소리 들어보거나 아니면은 평소에 좀 이제 내가 학교 다닐 때 좀 글짓기 관련해서 나 좀 상 좀 받아 봤는데?' 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쵸?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렇게 뭔가를 글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이제 글로 표현하는 거에 익숙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다른 분들보다 유리할 수는 있어요. 제가 "유리할 수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이유는 이게 뭔가 이렇게 화려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이렇게 좀 꾸미는 말이 많이 사용된 그런 글쓰기에는 익숙하실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문학적으로는 가치가 굉장히 높은 글을 잘 쓰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뭐 백일장이나 이런 것들은 보통은 이제 문학적인 감수성을 많이 요구하는 글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글을 잘 쓴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미 뭐 여러분들이 여러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접하셨고 뭐 대학교도 글쓰기를 하니까 글쓰기 수업을 하지만 대학 글쓰기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우리가 충분히 법정 의무 교육을 통해서 글쓰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고 글의 목적에 맞는, 그쵸? 목적에 맞는 글쓰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논술, 특히나 입시 논술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그 조건문을 얼마나 잘 따지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가독성이 있게 나의 주장과 근거를 제시를 했는지, 그러면서도 제시문에 있는 것들을 빠뜨리지 않고 조건문에 있는 것들을 다 충족시켰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입시 논술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되게 유창하게 글을 써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나 글을 좀 잘 쓰고 왔다. 시험을 잘 보고 왔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유창성, 어떤 이제 그런 것들, 풍부한 어떤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이제 조건문에, 제시문에 이런 것들에 빠짐없이 그러니까 점수가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점수가 되는 그런 문항들이라든지 아니면 점수가 되는 단어들, 키워드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충족시키셨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은 그 이유는 무엇이냐? 글자 수가 제한돼 있고 시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이 글을 얼마나 구조화시켜 가지고 전달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피로감을 느끼지 않고 얼마나 부드럽게 읽힐 수 있는지를 이제 까지도 간다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완전히 합격권에 이제 도달하셨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사실은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공인영어도 폐지되고 이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쳤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영향을 받으셨겠죠, 아무래도. 심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글을 읽기 때문에 피로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이제 잘 읽히는 글, 그리고 또 자기의 주장이 명료하게 서두에 잘 나타나는 글들이 아무래도 좀 더 비교 우위를 차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좀 비슷한 맥락이죠. 이제 논술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주셨으면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죠. 일단은 제시문을
잘 읽으셔야 되는 것도 맞는데 그걸 위해서는 미리 이미 여러 번 이야기한 것처럼 조건문을 제시문을 조건을 제시 그러니까 문제를 아침이어서 말이 막 헛나오네요. 문제를 잘 읽고 거기에 나온 조건들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신 후에 제시문을 잘 분석을 했을 때 의미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가독성과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서 단문 쓰기를 하고 두 갈씩을 이용을 해라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뻔하지만 여러분들 모든 영상에서 뻔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을 지키는 게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들이랑 기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좀 더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한 가지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실험 비슷하게 해봅시다.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요, 여러분들. 제가 문제를 하나 낼 거예요. 유토피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세요. 네, 혹시 영상을 안 멈추신 분들이 있을까 하고 잠깐 기다렸는데 여러분들이 유토피아에 대해서 쓴 글 너무 길지도 않아도 되고 그냥 짧게 그냥 쓰셔도 돼요. 하지만 그 유토피아에 대해서 쓴 글이 과연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요. 제가 너무 유토피아에 대해서 써보라라고 했을 때 어떤 분들은 이제 제가 유토피아라는 주제만 던졌기 때문에 유토피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쓰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두 가지 글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유토피아에 대해서 쓰세요 라고 했을 때 유토피아 그곳에 가면 모두가 굶주림이 없다. 유토피아 그곳은 범죄가 없는 곳이다. 유토피아 그곳은 모든 사람들이 친절하고 따뜻하며 다투지 않는 그런 곳이다. 그곳에 가면 누구나 웃고 있고 여유가 있고 또 삶의 목표가 명확하며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만약에 글을 써봤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토피아에 대한 생각을 이제 유토피아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묘사하는 측면에서 글을 썼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도 이제 대충 이제 뭐라고 유토피아 제가 생각하는 유토피아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쓰는데 아니 그 말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반대로 또 어떤 사람들은 유토피아라는 주제만 듣고 다른 글을 썼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토피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유토피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상적인 국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회 이론들을 사회 구조 이론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 그 어떤 사회 구조나 체제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자본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근데 자본주의와 여러분들 사회 구조는 좀 다른 거 아시죠? 아까 사회 구조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뭐 자본주의, 공산주의, 뭐 사회주의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없는 체제는 없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글을 쓴다라고 해보자. 자, 그러면 근거를 들어야 되겠죠? 뭐 사회를 이루는 구성원들은 굉장히 다양하고 구성원들의 욕구나 필요는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어떤 사회 체제나 사회 구조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따라서 유토피아라고 하는 이상적인 국가는 현실에서 존재할 수 없으며 이상 국가이기 때문에 이상에만 존재한다고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짧은 글을 써봤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두 가지 여러분들 글을 제가 제시를 했는데 굉장히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맨 처음 논술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내가 편하게 자유 칼럼을 쓰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이 자유 칼럼을 써볼 때 내가 편하게 나의 글을 쓰는 스타일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어떻게 보면 논리와 논술에 대해서 익숙한지 글을 쓸 때 그러니까 주장을 제시를 하고 그에 대해서 이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익숙한지 아니면 뭔가 상황을 묘사하거나 아니면 이제
현상을 이야기하는 데 익숙한지를 조금 더 따져보신다면은 이런 것들만 잠깐만 따져보시더라도 아, 내가 논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해야겠구나, 아니면 논술을 할 때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더 신경을 써야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논술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바로 입시 논술, 기출을 풀고 이런 것들을 추천은 하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내가 글을 쓰는 스타일과 나를 파악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실수를 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글쓰기가 편하고 나의 글쓰기 스타일, 평소 글쓰기 스타일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흔히 말하는 틀에 박힌 논술? 입시 학원에서 가르쳐주는 어떤, 그러니까 나의 글을 쓰라는 말을 항상 하는데요. 여러분들 그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 이유가 내가 어떤 스타일, 그러니까 나만의 글을 쓰는 스타일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 자유 칼럼 글쓰기, 자유 글쓰기를 통해서 충분히 이제 기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번 영상에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굉장히 소음이 또 발생을 하고 말았네요, 여러분들. 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 꼭 이제 여러분들이 어, 다음 시험을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내가 시험 결과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이번 영상을 보면서 과연 나는 어떻게 글을 썼는지를 좀 이제 되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는 이미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글을 잘 쓰시는 분들이고 글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글에 대해서 관심을 최소한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글을 잘 쓰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뭐 저의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것도 주관이죠, 주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다를 수 있고 그에 대해서는 이제 부드러운 이야기로, 둥근 언어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취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취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또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논술을 하시는 가장 첫 단계가 될 거고요. 왜냐하면 논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장과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주장이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빈약하다, 이렇게 아니면 어떤 논리적인 비약이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쳐낼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논술을 잘하는 중요한 안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한테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설득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설득이 됐다, 이 말 좀 공감이 되네, 이렇게 하면은 뭐 저도 나름대로 논술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글로 쓴 건 아니지만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을 잘 설득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약간 긴장이 되는데.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은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네. 댓글로라도 반응을 좀 남겨주시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은 쉽지 않다는 걸 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고요. 또 이제 댓글로 이제 제가 논술을 준비하게 된 계기나 뭐 이런 다양한 질문들이 왔었는데 저도 사실 브이로그를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게 브이로그가 좀 어려운 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제 일상이 노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노출을 할까 약간 이런 고민도 되고 그래서 조금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합격 수기나 이 수기는 이미 올렸지만 뭔가 이렇게 자세한 저의 이야기를 많이 못 해봤는데 그런 영상에 대한 수요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것들은 이제 후속 영상에서 만나보실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남기면서 오늘 다소 좀 길었는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